화려하게 꾸며진 친정엄마 칠순 잔칫날, 남편이 오물 묻은 추리닝에 슬리퍼를 질질 끌며 나타났습니다. 축하 케이크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하객들 앞에서 엄마의 얼굴에 침을 뱉듯 소리쳤습니다. 야, 고작 칠순 가지고 유난 좀 떨지 마. 밥이나 처먹고 대충 끝내자. 평생을 바쳐 딸 하나 키워낸 70살 어머니가 수치심에 가슴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매달리지도 사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탁자 위에 물잔을 들어 남편의 얼굴에 시원하게 끼얹고 뺨을 후려친 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딱 한 달 뒤 내 엄마 환갑상에는 밥 대신 피눈물을 차려줄 테니까. 과연 이 며느리는 한 달 만에 어떤 복수를 준비했을까요? 시어머니 환갑잔치에 차려진 은색돔 뚜껑 아래에는 대체 무엇이 놓여 있었을까요? 끝까지 들으시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서지윤의 친정엄마 칠순 잔칫날 저녁, 연회장 안에는 장미꽃 장식과 촛불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흰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친정엄마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하객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칠순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만수무강하세요. 한복이 이렇게 잘 어울리시다니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친척 아주머니가 꽃다발을 건네며 인사를 하자 친정엄마가 두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아이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 먼 데까지 이렇게 와줘서 내가 무슨 복을 받은 건지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다. 지우는 입구에서 하객을 맞이하며 연신 시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남편 이민준의 자리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훈아, 민준이는 아직 안 왔어? 전화는 해봤고? 친정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금방 올 거예요, 엄마. 걱정 마세요. 길이 좀 막히나 봐. 곧 들어올 거야. 지우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분명 오늘만큼은 제대로 입고 오라고 한 달 전부터 양복까지 빼놓고 신신당부를 했건만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문이 쾅 하고 벽에 부딪힐 만큼 거칠게 열렸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습니다. 늘어난 회색 추리닝에 오물이 군데군데 묻어있고 삼선 슬리퍼를 질질 끌며 들어오는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이민준이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축하 꽃다발도 선물 봉투도 넥타이 한 올도 없었습니다. 추리닝에서 풍기는 쉰내가 입구까지 번졌습니다. 저게 사위라는 사람이. 잔칫날에 저 꼴이 뭐야? 뒷자리에 앉은 친척 아저씨가 낮은 목소리로 혀를 찼습니다. 민주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성큼성큼 연회장 한가운데로 걸어왔습니다. 슬리퍼 바닥이 대리석 바닥에 끌리며 척척 소리를 냈습니다. 지훈이 다급하게 민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 왜 이런 차림으로 온 거야? 양복 다 빼놨잖아. 한 달 전부터 얘기했잖아.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거야? 민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갈아입어? 뭘?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뭘 또 바가지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마 칠순이잖아. 1년에 한 번뿐인 생신인데 이럴 수가 있어? 제발 좀. 지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준이 지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지훈이 비틀거리며 뒤로 두 걸음 물러났습니다. 시끄럽다고. 치워. 잔소리 한 번 시작하면 끝이 없어, 진짜. 민주는 그대로 메인 테이블 앞까지 다가가더니
지훈이 새벽부터 직접 만든 3단 축하 케이크를 손가락으로 푹 찔렀습니다. 생크림이 민준의 손가락 사이로 짓물러져 흘러내렸습니다. 이걸 케이크라고 만들었어? 동네 빵집 1,000원짜리가 더 낫겠다. 돈만 날렸네. 하객들 사이에서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는 생크림 묻은 손가락을 추리닝에 쓱 닦아내더니 잔치상 위에 잡채 접시를 젓가락으로 쑤셔가며 입에 쓸어 넣었습니다. 음식도 별거 없네. 대체 돈은 얼마나 날린 거야, 이딴 잔치에.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사위 되는 사람이 장모님 잔칫날에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어디서 이런 버르장머리를. 맞은편 테이블에서 친척 아주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민주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연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야, 다들 왜 이렇게 쳐다봐? 고작 칠순 가지고 유난 좀 떨지 마. 밥이나 처먹고 대충 끝내자. 내가 바쁜 사람이야. 그 말이 연회장 안을 꽉 채웠습니다. 친정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생을 딸 하나만 바라보며 허리가 휘도록 일해온 노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치심으로 벌겋게 달아오른 귀 밑까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친정엄마는 결국 두 무릎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으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아무리 그래도 칠순상 앞에서 어른한테 이럴 수가 있어. 친척 아저씨가 주먹을 불끈 쥐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 시끄러워. 남의 집안일에 왜 참견이야. 입 다물고 앉아있어. 민준이 손을 내저으며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수군거림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아주 천천히 돌변했습니다. 이를 악문 턱선이 돌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지훈은 곧장 테이블 위에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물잔을 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질 만큼 힘이 들어갔습니다. 야, 뭐 하는 거. 민준이 말을 끝내기 전이었습니다. 지훈이 물잔의 물을 민준의 얼굴에 시원하게 끼얹어 버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민준의 코와 입을 타고 흘러내리며 추리닝 가슴팍을 흠뻑 적셨습니다. 너 이 미친. 감히 나한테. 민준이 눈을 부릅뜨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민준의 왼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빨갛게 부풀어 오른 뺨에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연회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적막한 그 공간에서 지훈이 민준의 멱살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민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결혼 생활 8년, 이런 지훈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똑똑히 기억해둬. 지훈의 목소리가 낮고 서늘하게 깔렸습니다. 딱 한 달 뒤 내 엄마 환갑상에는 밥 대신 피눈물을 차려줄 테니까.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지훈의 눈동자 속에 타오르는 불꽃을 마주한 민준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인연이 진짜. 끝장을 보자고. 끝장은 내가 내. 꺼져. 민준은 욕설을 내뱉으며 뒤돌아섰습니다. 입고 있던 오물 묻은 추리닝 겉옷을 벗어 연회장 바닥에 내팽개치고 삼선 슬리퍼도 벗어 던진 채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연회장 바닥에 더러운 추리닝과 낡은 슬리퍼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것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턱 근육이 단단하게 경직된 채 지훈이 옆에 서 있던 직원을 불렀습니다. 이거 버리지 마세요. 비닐 봉투에 넣어서 진공 포장해 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지윤의 서리빨 같은 표정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추리닝과 슬리퍼를 조심스럽게 수거해 갔습니다. 잔치가 엉망이 된 뒤 하객들이 하나둘 눈치를 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텅 빈 연회장에 친정엄마의 흐느끼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지윤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 때문에 네가 이런 봉변을. 차라리 이 잔치를 안 했으면 좋았을걸.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지윤이 친정엄마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엄마의 등이 너무 작고 말라서 지윤의 두 팔이 등을 감싸고도 남았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야. 절대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뼈저린 후회를 안겨줄 테니까. 엄마는 나만 믿어. 알겠지? 엄마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은 지윤의 눈에서는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눈 속에 무서운 불씨가 하나 피어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윤은 곧장 민준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양복, 와이셔츠, 속옷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캐리어에 쓸어 담았습니다. 캐리어 지퍼를 거칠게 닫은 지윤이 현관문을 열고 그것을 복도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캐리어가 복도 벽에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지윤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30분쯤 지나 민준이 돌아왔는지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문 열어. 서지윤, 당장 문 안 열어. 내 짐은? 야, 내 캐리어 왜 밖에 있어? 미쳤어, 진짜. 지윤은 거실 소파에 앉은 채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입꼬리 하나 움직이지 않은 얼굴로 민준의 재무 서류가 담긴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내역, 카드 명세서, 주식 거래 내역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문 밖의 고함 소리가 점점 잦아들더니 이윽고 캐리어를 끌고 가는 바퀴 소리만 멀어져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윤은 시어머니 최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짐 현관 앞에 놔뒀으니까 알아서 걷어가세요. 수화기 너머로 최 여사의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날카롭게 쏟아졌습니다. 뭐? 인연이 감히 내 아들을 쫓아내? 네가 뭔데?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감히. 잘났는지 못났는지는 한 달 뒤에 확인하시죠. 지윤은 흔들림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지윤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무섭도록 고요했습니다. 지윤은 책상 위에 달력을 펼쳤습니다. 한 달 뒤 시어머니 환갑잔치 날짜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딱 한 달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반격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 쫓겨난 지 며칠 후 지윤의 핸드폰으로 카드 정지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생활비 카드, 마트 카드, 주유 카드까지 민준 명의로 된 카드가 전부 먹통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인간이 진짜. 지윤이 이를 악물며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명의자 본인이 직접 정지 요청하셨습니다. 본인 외에는 해제가 불가합니다. 아니, 생활비 카드를 남편이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면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전화를 끊은 지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카드 정지만으로도 모자랐는지 민주는 지윤 모녀가 살던 집의 전세금까지 몰래 빼돌려 버렸습니다. 집주인에게서 한 달 안에 집을 비우라는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지윤아, 집주인이 나가라는 게 무슨 소리야? 우리 전세금은? 친정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내가 알아볼게. 지윤은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부동산에 확인한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민준이 이미 전세금 반환을 받아 계좌를 비워놓은 뒤였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이라고는
고작 5만 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지훈아, 우리 이제 어디로 가? 갈 데가 있어? 친정엄마가 지훈의 소매를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지훈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며 핸드폰으로 급하게 방을 검색했지만 보증금 없이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산 동네 끝자락의 낡은 단칸 방뿐이었습니다. 결국 지훈과 친정엄마가 짐을 끌고 찾아간 곳은 가파른 계단을 한참 올라가야 나오는 콘크리트 벽에 금이 간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녹슨 철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세게 찔렀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서 곰팡이가 검은 반점처럼 번져 있었고 장판은 군데군데 찢어져 시멘트 바닥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난방은 고장 난 지 오래인지 방안 공기가 밖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천장에서는 물이 샌 자국이 누렇게 얼룩져 있었고 화장실 수도꼭지는 녹물을 뱉어냈습니다. 엄마, 여기서 잠깐만 버티자. 금방 나갈 거야. 약속할게, 금방. 지훈이 엄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친정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보따리에서 옷가지와 이불을 꺼내던 친정엄마가 갑자기 손을 멈추더니 안을 뒤적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인감도장 지갑이 없네. 인감도장이요? 응, 빨간 가죽 지갑에 인감도장이랑 중요한 서류 넣어둔 거. 분명히 여기 넣었는데. 친정엄마가 불안한 얼굴로 보따리를 뒤집어 엎었지만 인감도장 지갑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혹시 이삿짐 옮기다 빠진 건 아닐까? 이사하느라 어디 섞였을 거예요. 나중에 천천히 찾아보자, 엄마. 지금은 일단 짐부터 풀자. 지훈은 엄마를 안심시켰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수도꼭지에서는 온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얼음장 같은 수돗물에 손을 담그고 저녁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가락이 시뻘겋게 부어올라 감각이 사라져갔습니다. 싱크대에 기대선 지훈의 어깨가 잔잔하게 떨렸습니다. 그릇을 닦는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차가운 물과 섞여 싱크대 안으로 소리 없이 흘러들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 한복판의 최고급 일식집에서는 민준과 시어머니 최 여사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한 접시에 수십만 원짜리 참치 오마카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지훈의 전세금으로 차린 저녁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먹어봐. 이게 진짜 참치야. 입에서 녹는다니까. 역시 비싼 건 다르지? 민준이 참치회를 집어먹으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최 여사가 값비싼 참치회를 오물거리며 낄낄거렸습니다. 거지 같은 친정 구석, 주제 파악하게 만들어놨으니 이제 기어들어 오겠지. 어디 감히 내 아들을 쫓아내. 며칠 안에 울면서 빌러올 거다. 두고 봐라. 당연하지. 그년이 돈이 있어야 버티지. 카드도 끊고 전세금도 뺐으니까 일주일도 못 가서 무릎 꿇을 거야. 민준이 사케잔을 들어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 곧 기어와. 무릎 꿇고 싹싹 빌 거야. 그때 실컷 굴려 먹으면 되지. 그래, 그때는 내가 직접 종련 부려 먹어야겠다. 호호. 모자는 지훈이 흘린 눈물로 산 비싼 술잔을 부딪히며 웃어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당장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새벽같이 집을 나섰습니다. 호텔 주방, 식당, 보조, 출장 요리사까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력 단절 전업주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이력서에 공백이 너무 길어요. 죄송하지만 어렵겠습니다. 요리 경력이 없으시잖아요. 보조도 경험자를 우선으로 뽑거든요.
5번째 면접에서도 거절당한 지훈이 터덜터덜 골목을 걸어 나올 때였습니다. 구두 뒤축이 닳아서 걸을 때마다 발 뒤꿈치가 쓸렸습니다. 지훈이? 서지훈 맞지? 등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돌아서자 깔끔한 셰프 유니폼을 입은 장신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같은 조리학과 선배 한태호였습니다. 태호 선배,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긴 몇 년 만이야. 근데 얼굴이 왜 이래? 볼이 다 꺼졌잖아.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녀. 태호가 지훈의 헬쑥한 얼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훈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호는 더 묻지 않고 지훈을 근처 카페로 데려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커피잔을 감싼 지훈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조용히 기다렸고 지훈은 결국 지난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그 자식이 장모님 칠순 잔치에서 그런 짓을 했다고? 전세금까지 빼돌려? 태호가 커피잔을 탁 내려놓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네. 지금 엄마랑 산동네 단칸방에서 지내고 있어요. 난방도 안 되는 데서요. 지훈아. 태호가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 지금 대형 투자를 받아서 프리미엄 출장 케이터링 사업을 런칭하려고 해. 자본이랑 시설은 다 갖춰졌는데 이 사업을 이끌 수석 셰프를 못 구해서 석 달째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 태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 대학 때 졸업 작품으로 교수님들 전원 만점 받았던 거 기억나? 교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 이 학생은 혀가 아니라 영혼으로 맛을 본다고 했어. 너만큼 미각이 정확한 사람 내가 이 업계에서 단 한 명도 못 만났어. 나랑 같이 하자. 수석 셰프 겸 공동대표로. 선배, 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돈도 없고 경력도 끊겼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안 꺼낸 거지. 주방이랑 자본은 내가 다 깔아놨어. 거래처도 확보했고 직원도 다 뽑아놨어. 내 레시피만 더하면 석 달 안에 이 시장 뒤집을 수 있어. 나는 확신해. 태호의 전폭적인 신뢰가 담긴 눈빛에 지훈의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지훈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선배, 나 진짜 죽을 만큼 성공해야 해. 딱 한 달 안에.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 한 달? 보통은 말도 안 된다고 하겠지만 네가 하면 충분해. 내가 옆에서 전부 받쳐줄 테니까 요리에만 집중해.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태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배, 이 은혜는 반드시 갚을게요. 반드시? 은혜는 무슨? 성공하는 걸로 갚아? 태호는 당장 최고급 주방 시설이 갖춰진 작업실과 깨끗한 거처를 지훈에게 제공했습니다. 곰팡이 핀 단칸방에서 친정엄마를 따뜻한 방으로 옮긴 지훈은 그날 밤부터 주방에 불을 밝혔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독창적인 프리미엄 레시피를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잠든 감각이 되살아나듯 지훈의 손끝에서 놀라운 요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선배, 이거 한번 먹어봐요. 새벽 3시 태호가 불 켜진 주방으로 들어오자 지훈이 접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한 입 맛본 태호가 숟가락을 든 채 멈췄습니다. 지훈아, 이건 진짜. 이 맛이면 강남 사모님들 줄 서게 만들 수 있어. 줄만 서게 할 거 아니에요. 줄 서다 지쳐서 울게 만들 거예요. 지훈의 눈빛이 무서운 집념으로 빛났습니다. 단칸방에서 절망하던 여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복수까지 남은 시간은 겨우 3주, 지훈의 칼날 같은 하루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이 공동대표로 합류한 블랙 로즈 케이터링은 런칭 일주일 만에
상위 1% 사모님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입소문을 탔습니다. 태호의 완벽한 인프라 위에 지훈의 천재적인 레시피가 더해지자 예약 전화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이번 주 예약이 벌써 20건이 넘었습니다. 다음 달까지 빈 날이 없어요. 직원이 예약 리스트를 들고 달려오자 태호가 지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뭘 했어?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했잖아.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선배.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예요. 지훈이 셰프 모자를 고쳤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입꼬리에는 미세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한편 민준의 사정은 정반대였습니다. 무리한 주식 투자로 빚더미에 앉은 민준에게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쏟아졌습니다. 이 사장,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자 못 갚으면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다음에는 전화가 아니라 직접 찾아갈 거야. 알아서 해. 사채업자의 살벌한 목소리에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준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민준은 곧장 시어머니 최 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이러다 진짜 큰일 나. 사채업자들이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집에 찾아온다잖아. 문짝을 부수겠다고 했어. 그래서 어쩌자고. 내가 돈이 어디 있냐고. 너 때문에 내가 미쳐 죽겠다. 최 여사가 소파 쿠션을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준이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머리를 쥐어뜯다가 갑자기 눈을 번뜩였습니다. 엄마 환갑잔치. 그걸 크게 여는 거야. 200명 규모로 확 키우는 거지. 뭐, 빚에 쪼들리는 판에 잔치를 열어? 축의금이잖아, 엄마. 200명이 오면 최소 몇 천만 원은 거치잖아. 그 돈으로 사채 이자부터 막는 거야. 이게 지금 유일한 방법이야. 최 여사의 눈이 동그래졌다가 이내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그거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불러. 환갑인데 축의금 안 내면 체면이 안 서니까 다들 낼 수밖에 없지. 근데 엄마 잔치를 싸구려로 하면 축의금도 적게 들어와. 최고급으로 해야 해. 하객들이 부러워서 봉투를 두툼하게 넣게 만들어야지. 그럼 요새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서 난리라는 그 출장 뷔페 업체 있잖아. 뭐더라, 블랙 모시기. 블랙 로즈요? 거기 지금 예약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던데. 돈만 내면 되지, 뭐가 어려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청첩장이나 돌려. 최 여사는 그 길로 블랙 로즈 케이터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블랙 로즈의 대표가 자신의 며느리인 지훈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였습니다. 예약 상담을 받던 직원이 지훈에게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최 여사라는 분이 200명 규모 환갑잔치 최고가 코스로 예약하셨는데요. 저희 프리미엄 코스로요. 지훈의 눈동자가 한순간 차갑게 빛났습니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접수하세요. 최상급으로. 아, 그리고 그분이 특별 요청 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잔치상에 올라가는 모든 음식에 무조건 최고급 은색돔 뚜껑을 씌워달라고요. 뚜껑 하나라도 빠지면 계약 취소한다고 유난을 떠시더라고요. 은색돔 뚜껑이요? 지훈이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지훈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색돔 뚜껑 반드시 넣겠다고 전해주세요. 한 개도 빠짐없이요. 직원이 나간 뒤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뚜껑 여실 때 놀라지 마세요.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할 테니까. 그 시각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신우이 이민영이 노트북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민영이 운영하는 파티 업체는 적자가 석 달째 이어지며 사실상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블랙 로즈 때문에 우리 거래처가 전부 다 넘어갔잖아. 이 회사만 망하면 내 사업이 살아나는 건데. 민영이 손톱을 물어뜯으며 블랙 로즈의 홈페이지를 훑어보았습니다. 대표 이름은 태호만 올라와 있었고 공동 대표인 지훈의 이름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민영은 올케가 블랙 로즈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오직 경쟁 업체를 무너뜨릴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블랙 로즈가 대기업 회장 VIP 파티를 독점 수주했다고? 그 행사 하나만 망치면 이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이야. 민영은 입꼬리를 비틀며 악독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이력서를 만들어 블랙 로즈의 VIP 행사 당일 단기 알바생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행사 단기 보조로 지원한 김수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가발을 쓰고 안경을 낀 민영이 고개를 숙이며 블랙 로즈 주방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주방 안쪽에서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지훈이었습니다. 셰프 유니폼을 입은 지훈이 지원자들을 한 명씩 훑어보다가 민영의 얼굴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발 사이로 삐져나온 귀 모양, 안경 너머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 지훈의 눈이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 날카롭게 빛났지만 곧바로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김수진 씨. 경력이 괜찮네요. 합격이에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민영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영이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서는 순간 지훈이 옆에 있던 주방장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 알바생 메인 식자재 보조로 붙이세요. 냄비 옆에 가장 가까운 자리로요. 자기 무덤은 자기가 파괴둬야죠. 주방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지훈의 단호한 눈빛에 곧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은 곧바로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민영이 들어왔어요. 가발 쓰고 가짜 이름으로. 예상대로예요. 역시 움직였구나.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메인 식자재 보조로 배치했어요. 냄비 바로 옆이에요. 주방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 설치해 주세요. 사각지대 없이요. 제가 이 자리를 배정해 줬으니까 냄비 근처에서 뭘 하든 전부 찍힐 거예요. 완벽하네. 오늘 밤 안으로 전부 설치할게. 한 대도 빠짐없이. 태호는 그날 밤 직접 주방에 들어가 민영의 동선이 닿는 모든 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밀하게 설치했습니다. 민영은 자신이 모두를 완벽하게 속였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품속에는 상한 해산물에서 추출한 오염 물질이 든 작은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VIP들에게 대규모 식중독을 일으켜 블랙 로즈를 영원히 매장시키겠다는 악독한 계획이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VIP 파티 당일이 밝았습니다. 수십 명의 정재계 거물급 인사가 초대된 강남의 화려한 대저택 연회장에 블랙 로즈의 완벽한 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흰 린넨 테이블보 위에 은식기가 정갈하게 놓이고 장미꽃 장식이 테이블마다 배치되었습니다. 지훈은 셰프 유니폼 소매를 걷어올리며 주방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민영이 식자재 정리를 하는 척하며 연신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민영의 앞치마 주머니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것을 눈치채고도 여유로운 표정으로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이제 민영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파티가 시작되기 1시간 전 주방 안은 직원들의 분주한 움직임으로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칼 두드리는 소리, 냄비 뚜껑 부딪히는 소리, 불 위에서 지글거리는 기름 소리가 교차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알바생 복장을 한 민영은 식자재 박스를 나르는 척하면서 연신 메인 조리대 쪽으로 눈길을 보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안에 숨긴 작은 병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릴 때마다 민영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이거 한 방이면 끝이야. 식중독 터지면 블랙 로즈는 영원히 문 닫는 거지. 민영이 냉장고 문 뒤에 몸을 숨기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천장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가 고화질로 선명하게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지우는 주방 뒤편 사무실에서 태호와 나란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대의 카메라가 잡아낸 주방 구석구석의 영상이 실시간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선배, 민영이 계속 메인 냄비 쪽만 보고 있어요. 오늘 안에 반드시 움직일 거예요. 냄비 교체는 끝났어. 진짜 트러플 수프는 안쪽 냉장고로 옮겨뒀고 지금 조리대 위에 있는 건 폐기용 고기 육수가 담긴 가짜 냄비야. 겉모양은 똑같아서 구분 못해. 태호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완벽해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지훈이 팔짱을 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파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연회장에는 대기업 회장을 비롯한 정재계 거물급 인사 수십 명이 착석해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부인들과 맞춤 양복을 입은 기업인들 사이로 샴페인 잔이 오갔습니다. 전체 요리가 나가자 곳곳에서 감탄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전체 좀 봐. 맛이 예술이야. 블랙 로즈 소문이 괜히 난 게 아니네. 셰프가 천재라더니 진짜 다르긴 다르다. VIP들의 극찬이 쏟아지는 사이 주방에서는 메인 요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민영은 직원들이 메인 코스 서빙 준비로 일제히 연회장 쪽으로 이동하는 틈을 노렸습니다. 주방에 사람이 빠져나가는 순간 민영의 눈이 독사처럼 번뜩였습니다. 지금이다. 민영이 재빨리 조리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서 오염 물질이 든 작은 병을 꺼낸 민영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주위를 한 번 더 살핀 민영이 메인 냄비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확 올라왔습니다. 민영은 병의 뚜껑을 돌려 열더니 안의 내용물을 냄비 안에 몽땅 쏟아부었습니다. 걸쭉한 액체가 육수 안으로 스르르 섞여 들어갔습니다. 이거 먹고 다 뒤져봐라. 블랙 로즈, 오늘이 마지막 영업일이다. 민영이 빈 병을 앞치마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뚜껑을 덮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로 돌아간 민영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사무실 모니터 앞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지훈의 표정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녹화 완료. 얼굴, 손, 병, 냄비 전부 선명하게 찍혔어. 태호가 영상 파일을 저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 진짜 메인 요리 서빙 준비해 주세요. 안쪽 냉장고에 있는 트러플 수프로요. 알겠어. 가짜 냄비는 그대로 봉인해서 증거물로 보관할게. 태호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진짜 트러플 수프가 담긴 냄비가 조리대 위에 올라갔고 완벽하게 데워진 메인 요리가 은식기에 담겨 연회장으로 나갔습니다. 메인 요리를 맛본 VIP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유럽에서 먹은 것보다 낫다. 도대체 이 셰프가 누구야? 대기업 회장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감탄했습니다. 회장은 직원을 불러 지훈과 태호를 VIP 테이블로 불러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두 분이 이 요리를 만들었나? 내가 이 업계에서 수십 년을 먹어왔지만 이런 케이터링은 처음이야. 우리 그룹 내년도 전체 행사를 블랙 로즈에 맡기고 싶은데 연간 전속 계약 어떤가?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지훈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광경을 주방 입구에 숨어서 지켜보던 민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왜 아무도 안 쓰러져? 분명히 넣었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 민영이 손톱을 물어뜯으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VIP들은 수프를 깨끗이 비우고도 아무런 이상 없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민영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행사가 압도적인 대성공으로 마무리될 즈음 지훈이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무대 중앙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파티의 대미를 장식할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훈이 손을 들어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블랙 로즈 홍보 영상이 나올 것이라 기대한 하객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스크린에 비친 것은 홍보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알바생 복장을 한 민영이 주방에서 주위를 살피다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병을 꺼내 냄비에 오염 물질을 쏟아붓는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었습니다. 민영의 얼굴이 클로즈업되며 이거 먹고 다 뒤져봐라라는 음성까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게 뭐야? 음식에 뭘 넣은 거야? 우리가 먹은 음식에? 하객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지훈이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저 사람이 약을 탄 냄비는 저희가 사전에 가짜 냄비로 교체해 두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신 요리는 안전합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사색이 된 민영이 가발을 쓴 채 출구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갔습니다. 잡아, 저 여자 잡아. 하객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출구에는 이미 태호가 배치해둔 경호원 2명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민영의 팔이 경호원의 굵은 손에 붙잡혔습니다. 나 누군지 알아? 민영이 발버둥을 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발이 벗겨지며 민영의 본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지훈이 민영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만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지훈은 민영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영의 눈이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올게. 네, 네가 왜 여기서? 귀빈들의 음식에 테러를 가하려 한 범죄자입니다. 당장 경찰에 넘기세요. 지훈이 서늘한 목소리로 경호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아니야. 나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올케가 나를 모함하는 거야. 함정? 카메라 6대가 내 얼굴을 찍었는데 함정이라고? 내 입으로 다 뒤져봐라 한 것도 내가 시킨 거야? 민영의 얼굴이 허옇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민영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줘. 제발 살려줘. 한 번만 봐줘. 봐줘? 네가 이 자리에 있는 수십 명의 목숨을 가지고 놀았어. 내 입으로 먹고 뒤져봐라 했잖아. 그 말 평생 기억해. 경호원들에게 양팔이 붙잡힌 민영이 연회장 밖으로 끌려나가며 지르는 비명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렸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게 인계된 민영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소란이 정리된 뒤 대기업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서 대표 대단하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대처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 연간 계약 오늘 바로 체결합시다. 회장이 지훈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지훈은 회장의 손을 단단하게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겠습니다. 하객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위기를 완벽한 기회로 뒤집어낸 지훈은 업계 최고의 실력자로 진정한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연회장을 빠져나온 지우는 복도 끝에서 걸음을 멈추고 창밖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주먹을 꽉 쥔 손등 위로 차가운 바람이 스쳤습니다. 지훈의 눈빛은 이제 다음 표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VIP 파티에서의 압도적인 성공은 블랙 로즈 케이터링의 이름을 단숨에 업계 정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대기업 회장과의 연간 전속 계약 체결 소식이 퍼지자 대기업과 금융사에서 계약 요청이 줄을 이었습니다. 대표님, 계약금 입금 확인됐습니다. 이번 것만 3억 2천입니다. 직원이 통장 내역을 들고 달려오자 태호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3억? 한 거네? 네, 선배. 여기에 다음 달 대기업 새꽃 추가 계약까지 합치면 올해 매출이 벌써 10자리를 넘어요. 지훈이 서류를 넘기며 담담하게 말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훈아, 한 달 전에 네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죽을 만큼 성공해야 한다고 했잖아. 해냈어, 진짜로. 아직 안 끝났어요, 선배. 진짜 끝은 아직 안 왔으니까. 지훈이 창밖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성공의 기쁨보다 아직 끝나지 않은 복수의 불꽃이 더 짙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현행범으로 체포된 신우이 민영은 영업방해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치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쇠창살 안에서 얇은 담요를 뒤집어 쓴 민영은 추위에 온몸을 떨며 이를 갈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경찰서로 달려온 민중과 최 여사는 면회실에서 민영의 꼴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영아,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음식에 뭘 탔다고? 민준이 면회실 유리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 나 좀 살려줘. 합의하면 나갈 수 있다잖아. 피해자 대표 만나서 사정 좀 해봐. 제발. 민영이 코를 훌쩍이며 애원했습니다. 최 여사가 면회실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래, 그 피해자 대표라는 사람 만나서 어떻게든 합의를 봐야지. 민준아, 당장 찾아가자. 민준과 최 여사는 블랙 로즈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접수대에서 피해자 대표를 만나겠다고 소란을 피우자 안쪽 문이 열렸습니다. 문 사이로 걸어 나온 사람은 완벽한 수트 차림에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의 지훈이었습니다. 민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최 여사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민준이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더듬거렸습니다. 왜긴 뭐가 왜야? 여기가 내 회사니까 나오지. 뭐? 내 회사라고? 블랙 로즈 케이터링 공동대표 서지훈. 명함이 필요해? 지훈이 명함 한 장을 민준의 가슴팍에 툭 던지듯 꽂아주었습니다. 민준이 명함을 집어들고 눈을 비볐습니다. 최 여사가 명함을 빼앗아 들여다보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 접수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거지 같은 년이 어떻게? 거지요? 거지가 수십억짜리 회사를 운영하나 보네요. 어머니, 세상이 많이 변했죠? 지훈이 차갑게 웃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민준이 굳은 얼굴을 억지로 풀며 한 발 다가섰습니다. 지훈아, 과거 일은 다 미안해. 제발 민영이 합의 좀 봐줘.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어? 합의요? 지훈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되물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최 여사도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비볐습니다. 그래, 며느리야. 아무리 그래도 식구끼리 이러는 거 아니잖아. 한 번만 넘어가줘. 응? 지훈은 대답 대신 민준이 내민 합의서를 손에 들었습니다. 종이를 천천히 훑어보던 지훈이 합의서의 상단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찢 하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합의서가 갈기갈기 찢어져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합의는 없어. 내 동생이 수십 명의 목숨을 가지고 놀았어. 그 대가는 법이 치르게 해줄 거야. 민준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야, 서지훈. 네가 이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정말 끝장을 보자는 거야? 끝장? 끝장은 내가 정해. 당신이 아니라. 지훈이 서류 더미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민준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고 멍한 눈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민영의 사진이었습니다. 아가씨, 이 구치소 밥은 아주 안전할 테니 푹 쉬세요. 밖에서 먹는 밥보다 깨끗할 거야. 최 여사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인연이 진짜 감히 우리 민영이를 감히 어머니 감히 수십 명의 생명을 위협한 건 민영이에요. 제가 아니라 최 여사가 지훈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비원이 가로막았습니다. 민준이 최 여사의 팔을 붙잡고 끌어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고 봐, 서지훈.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후회는 당신이 하게 될 거야. 곧 지훈의 서늘한 대답이 민준의 등 뒤에 꽂혔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힌 뒤 민영은 결국 수천만 원의 배상금을 물고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민영이 운영하던 파티 업체도 거래처가 전부 끊기며 완벽하게 파산했습니다. 그날 저녁 블랙 로즈 본사 최고급 프라이빗 룸에서 지훈과 태호, 직원들이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어요. 오늘 이 성공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건배사를 했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태호가 지훈 옆에 서서 나직이 말했습니다. 지훈아, 진짜 대단해. 넌 해냈어. 선배가 있었으니까 가능했죠. 이 은혜는 반드시 갚을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같은 시각 민주는 어두운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주식 하한가를 알리는 파란불이 가득했습니다. 투자한 종목 3개가 동시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마우스를 쥔 채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 사장, 이번이 마지막 통보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원금 못 갚으면 장기라도 떼서 팔아야 할 거야. 알아들어? 사채업자의 살벌한 목소리에 민준이 전화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1분도 되지 않아 또 다른 번호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준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어두운 사무실에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환갑잔치, 축의금, 그것만 있으면 이자는 막을 수 있어.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블랙 로즈 케이터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다음 주 토요일 환갑잔치 예약건인데요. 일정에 차질 없는 거 맞죠? 절대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되는 거죠? 네, 고객님. 200명 규모 최고가 프리미엄 코스 예정대로 준비 중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전화를 끊은 민주는 환갑잔치 축의금에 마지막 희망을 걸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전화 내용을 보고받은 지훈이 사무실 의자에 등을 기대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200명분 BVIP 세팅, 은색돔 뚜껑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한치의 빈틈도 없이요. 네, 대표님.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나갔습니다. 지훈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선배, 복수가 끝나면 선배한테 꼭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선배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그 프렌치 파인 다이닝. 내가 건물째 사서 선물할게요. 야,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안 해도 돼. 안 되는 게 아니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약속이에요. 지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성공의 축배를 마신 가장 눈부신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지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지훈이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서지훈 보호자분이시죠? 어머님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중환자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지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엄마. 지훈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도 없이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간 지훈이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타며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시동 버튼을 3번이나 놓쳤습니다. 겨우 시동을 건 지훈이 응급실을 향해 전속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중환자실 앞까지 달려간 지훈이 유리창 너머로 마주한 것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실려가는 엄마의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지훈의 두 무릎이 차가운 병원 바닥 위에 꺾였습니다. 중환자실 앞 차가운 복도에서 지훈은 두 무릎을 꿇은 채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쓴 친정엄마의 가슴이 기계 소리에 맞춰 간신히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불규칙한 삐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렸습니다. 보호자분,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심장에 무리가 왔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합니다. 의사가 수술 동의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동의서를 받아들었지만 펜을 쥔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서 글씨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엄마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뭐든지 할게요, 제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명해 주십시오. 지훈이 이를 악물고 겨우 이름 석자를 적어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지훈은 수술실 앞 벤치에 주저앉아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대체 병원에서 잘 쉬고 계시던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훈은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오후에 우편물을 받으신 뒤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어요. 그 우편물이 어머님 소지품 가방 안에 있을 겁니다. 간호사의 말에 지훈은 곧장 엄마의 소지품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지퍼를 열고 가방을 뒤집어 엎자 안에서 서류 뭉치가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지훈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시뻘건 글씨로 찍힌 압류 통보서였습니다. 친정엄마 명의의 집, 엄마가 평생을 모아 겨우 장만한 그 작은 집에 압류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집에 왜 압류가? 지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압류 통보서 아래에는 수억 원대의 사채 변제 독촉장이 여러 장 겹쳐 있었습니다. 지훈이 독촉장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대출 명의자 란에는 친정엄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대 보증인 란에 선명하게 찍힌 이름, 이민준. 이 자식이 설마. 지훈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단칸방으로 이사하던 날 엄마가 보따리를 뒤적이며 찾던 빨간 가죽 인감도장 지갑. 그때 엄마가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인감도장. 지훈의 눈이 치를 떨듯 떨렸습니다. 민준이 쫓겨나기 전에 엄마 인감도장을 훔쳤구나. 그걸로 엄마 명의로 사채를 빌린 거야.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출 일자는 민준이 집에서 쫓겨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주식으로 진 빚을 돌려막기 위해 장모의 인감을 도용해 장모의 전 재산을 담보로 사채를 끌어다 쓴 것이었습니다. 빚 독촉장과 압류 통보서를 받아든 친정엄마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갔다는 충격에 심장이 멈춘 것이었습니다. 지훈의 두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이를 악문턱에서 뼈가 부서질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 만에 민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야, 왜 전화해? 바쁘거든. 엄마 인감도장으로 사채 빌린 거 너지?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지훈의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어차피 곧 죽을 노인네 집 좀 쓴 게 무슨 대수라고. 유산 미리 땡겨 쓴 거잖아. 뭐가 문제야?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들은 대로야. 곧 죽을 노인네 재산 좀 미리 쓴 게 그렇게 잘못이야? 그년이 가진 게 그 집밖에 없어서 내가 더 답답하다고. 지훈의 핏발선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지훈의 입에서 이를 가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민준, 네가 사람이야? 엄마가 지금 수술실에 있어. 네가 보낸 그 비톡 촉장 때문에 심장이 멈췄어. 네가 우리 엄마를 죽인 거야. 뭐? 장모가 쓰러졌다고? 그건 내 알 바 아니지. 심장이 약한 건 본인 탓이잖아. 지훈은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끄는 지훈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머릿속의 이성이 완전히 꺼지고 그 자리를 사리에 가까운 분노가 가득 채웠습니다. 지훈은 곧바로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지금 당장 변호사 5명 불러주세요. 최고 실력자들로요.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요. 지훈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민준이가 엄마 인감을 훔쳐서 사채를 빌렸어요. 엄마가 그것 때문에 쓰러졌어요. 이번에는 법으로 완벽하게 끝장낼 거예요. 태호는 한마디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1시간 안에 다 모아줄게. 기다려. 태호가 전화를 끊자마자 움직였습니다. 1시간 뒤 병원 회의실에 5명의 변호사가 모였습니다. 지훈은 압류 통보서, 독촉장, 위조된 차용증 사본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 서류들 보세요. 제 어머니 인감을 도용해서 작성한 위조 차용증이에요. 대출 명의는 어머니지만 어머니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사문서 위조의 사기죄까지 해당되죠? 수석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살핀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액이 크고 인감 도용이 명확하니까 사문서 위조의 사기, 여기에 금액을 고려하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실형이 나올 겁니다. 좋아요. 그리고 사채업자들에게 제가 직접 어머니 빚을 전액 갚겠습니다. 대위 변제 후에 민준이 작성한 위조 차용증 원본을 확보해 주세요. 대위 변제까지 하시면 구상권도 확보됩니다. 민준의 남은 재산까지 전부 가압류할 수 있어요. 전부요. 한 푼도 남기지 마세요. 지훈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변호사들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지훈은 사채업자들을 직접 찾아가 현금으로 엄마의 빚을 모두 갚고 민준이 위조한 차용증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사들은 경찰의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즉각 접수했습니다. 범죄 액수가 크고 도주 우려가 높다는 점이 인정되어 법원은 환갑잔치 전날 밤 이민준에 대한 사전 체포영장을 신속하게 발부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친정엄마가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엄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지훈아, 엄마 집이 날아갔어. 평생 모은 게 다 날아갔어. 엄마, 다 끝났어. 내가 빚 다 갚았어. 엄마 집도 압류 풀었어. 아무것도 잃은 거 없어.
지훈이 엄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내일이 그 인간들 환갑잔치야. 내가 법대로 완벽하게 지옥에 쳐넣어 줄게. 엄마는 푹 쉬고 있어. 알겠지? 엄마가 떨리는 입술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엄마의 이마에 이불을 덮어주고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결전의 전날 밤 블랙 로즈 본사 주방에서 지우는 환갑잔치에 세팅할 최고급 은색봄 뚜껑들을 한 개씩 정성스레 닦았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뚜껑 안에 지우는 음식 대신 시뻘건 압류 딱지와 민준의 위조 차용증 사본을 차곡차곡 세팅했습니다. 접시 위에 정갈하게 놓인 빨간 딱지들이 은색돔 뚜껑 아래에서 빛을 반사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고집하시던 은색돔 뚜껑,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지훈이 마지막 뚜껑을 덮으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법적 준비와 복수 장치를 빈틈없이 마친 지훈은 서늘한 투지가 타오르는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망의 환갑잔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대망의 시어머니 환갑잔치날 아침, 강남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는 200명분의 테이블이 빈틈없이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흰 린넨 테이블보 위에 블랙 로즈의 최고급 은식기가 가지런히 놓였고 각 접시 위에는 최 여사가 그토록 고집했던 은색돔 뚜껑이 하나도 빠짐없이 덮여 있었습니다. 샹들리의 불빛이 은색 뚜껑 위에서 찬란하게 반사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입구에 선 최 여사는 금빛 한복을 차려입고 하객들의 인사를 받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 여사님 환갑 축하드려요. 연회장이 정말 화려하네요. 호호, 우리 민준이가 어머니 환갑은 최고로 해드려야 한다고 큰돈 들여서 준비했지 뭐야. 최 여사가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며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입구 옆에서 하객들이 내미는 축의금 봉투를 두 손으로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두툼한 봉투가 쌓일 때마다 민준의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갔습니다. 엄마, 벌써 봉투가 100개 넘었어. 이 정도면 이자는 충분히 맞겠다. 민준이 축의금통을 양팔로 껴안으며 최 여사에게 속삭였습니다. 잘됐다, 잘됐어. 봉투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 꽉 잡고 있어. 최 여사가 하객들 몰래 민준의 등을 토닥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이 샴페인 잔 2개를 들고 와 하나를 최 여사에게 건넸습니다. 엄마, 오늘 최고의 날이야. 건배하자. 그래, 우리 아들. 오늘은 신나게 즐기자. 모자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어댔습니다. 축의금 통을 껴안고 허세를 부리는 그들의 모습을 연회장 밖에서 한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정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세팅된 검은색 수트 차림의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지훈의 양옆에는 체포영장을 품에 넣은 형사 2명이 나란히 서 있었고 그 뒤로 경찰 4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찍으며 또각또각 소리를 냈습니다. 200명의 하객이 일제히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며느리가 왔네. 결국 돈 싸들고 굽히러 온 거야? 최 여사가 거만하게 팔짱을 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이제야 주제 파악을 했나 보지. 어디 한번 무릎이나 꿇어봐라. 민준이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지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연회장 한가운데까지 걸어간 지훈이 걸음을 멈추고 오른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대기하고 있던 블랙 로즈 직원들에게 보내는 수신호였습니다. 직원 12명이 일제히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최 여사가 그토록
유난을 떨며 고집했던 은색돔 뚜껑 위에 하얀 장갑을 낀 손이 올라갔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자 직원들이 동시에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은색돔 뚜껑이 열리자 접시 위에 놓인 것은 최고급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시뻘건 압류 딱지와 민준이 장모의 인감을 도용해 작성한 사체 차용증 사본이 접시 위에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200명의 하객 앞에 놓인 접시마다 빨간 딱지가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이게 뭐야? 하객 한 명이 접시 위에 서류를 집어들며 소리쳤습니다. 웅성거림이 연회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지훈이 무대 옆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이 또렷했습니다. 귀한 걸음해주신 하객 여러분, 상에 놓인 차용증 잘 보셨습니까? 저것은 제 남편 이민준이 제 친정 어머니의 인감을 훔쳐서 위조한 사체 차용증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의 시어머니께서 제 친정 엄마의 전 재산을 훔쳐서 낸 돈으로 차린 도둑들의 만찬입니다. 연회장이 벌집을 쑤신 듯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이 차용증과 압류 딱지를 돌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며느리 친정 재산을 훔쳤다고? 사문서 위조잖아. 이거 범죄 아니야? 지훈이 마이크에 대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더러운 돈으로 만든 음식 여러분께 대접할 수 없습니다. 모두 철수시키겠습니다. 지훈의 선언이 떨어지자 직원들이 일제히 잔치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접시, 은식기, 꽃장식까지 한치의 망설임 없이 걷어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졌던 200인분의 잔치상이 순식간에 텅 빈 흰 테이블보만 남겼습니다. 야, 서지훈, 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민준이 축의금 통을 내려놓고 지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민준이 지훈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형사 2명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민준 씨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순순히 따라와 주십시오. 형사가 영장을 민준의 눈앞에 펼쳤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체포? 무슨 체포? 이게 무슨 소리야? 장모 명의를 도용한 사체 차용증 원본이 확보되었습니다. 손을 내미십시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민준의 두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200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변호사 불러. 엄마.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던 민준이 최 여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최 여사의 눈이 공포와 분노로 뒤틀렸습니다. 최 여사는 민준의 머리채를 두 손으로 움켜쥐며 악을 썼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네가 다 꾸민 일이라 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 왜 어미까지 경찰서에 끌고 가? 엄마, 나나. 아야, 머리나. 이놈의 자식이 어미를 이 꼴을 만들어놔. 네가 죄다 뒤집었어. 알겠어. 모자가 연회장 바닥에 뒹굴며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발악했습니다. 하객들이 경악한 얼굴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사들이 둘을 떼어놓고 민준을 일으켜 세워 연회장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지훈은 그 아수라장을 한 발짝 떨어져서 미동 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뒤에서 대기하던 직원에게 손짓했습니다. 직원이 명품 로고가 박힌 최고급 선물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지훈은 그 상자를 바닥에 무너져 있는 최 여사 앞에 툭 던졌습니다. 상자 뚜껑이 열리며 안에서 튀어나온 것은 한 달 전 지훈이 진공 포장해 두었던 민준의 더러운 회색 추리닝과 삼선 슬리퍼였습니다. 비닐 포장 안에서 오물 자국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드리는 환갑 선물이에요.
지훈이 최 여사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아들 면회 가실 때 그 슬리퍼 꼭 신고 가세요. 칠순 때 저희 엄마가 흘린 피눈물, 오늘부터 두 분이 이자까지 쳐서 평생 갚게 될 겁니다. 최 여사의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했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일더니 그 자리에서 눈을 뒤집고 쓰러졌습니다. 하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최 여사를 들것에 실어 날랐습니다. 연회장 밖에서는 수갑찬 민준이 경찰차에 태워지며 지르는 절규가 울렸습니다. 지훈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구두 굽소리를 또각또각 울리며 연회장을 빠져나온 지훈의 등 뒤로 200명 하객의 웅성거림이 멀어져 갔습니다. 연회장 문을 나선 지훈은 햇살 아래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지훈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한 줄기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담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환갑잔치 사건 이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민주는 장모 인감 도용 및 대규모 사기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법정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이민준,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민주는 피고인석에서 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닙니다, 판사님. 저는 억울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조용히 하세요. 법정 경위가 민준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민준이 방청석을 돌아보며 살려달라고 악을 썼지만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떨군 채 교도소 호송차에 실려갔습니다. 지훈은 민준에게 이혼 소송과 함께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사채업자에게 대위 변제한 금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로 민준의 남은 재산은 한 푼도 남김없이 가압류되었습니다. 민준은 출소한 뒤에도 지훈에게 갚아야 할 수억 원의 빚과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평생 빨간 딱지가 따라다니는 신용불량자로 살아가야 할 운명이 되었습니다. 환갑잔치에서 쓰러졌던 최 여사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아들 민주는 교도소에 갇혀 있고 딸 민영은 파산하여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최 여사는 구청의 긴급 복지 지원을 받아 달동네 단칸방에 들어갔습니다. 과거 지훈이 쫓겨났던 것과 똑같은 곰팡이가 피고 악취가 진동하는 그 단칸방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무료급식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금빛 한복을 입고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던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최 여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아, 며느리야, 한 번만 와줘라. 한 번만. 하지만 그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곰팡이 핀 벽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만이 최 여사의 볼을 스쳤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민준의 사정도 처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좁은 독방에서 딱딱한 밥을 씹으며 민준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출소하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더미였습니다. 민준은 독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벽에 머리를 박으며 신음했습니다. 서지훈, 서지훈, 제발 한 번만 봐줘. 용서해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벽에 부딪힌 민준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시댁이라는 족쇄를 완벽하게 끊어낸 지훈은 블랙 로즈 케이터링을 전국적인 프리미엄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서울, 부산, 제주까지 지점이 열렸고 지훈의 이름은
외식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최고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서울 도심 한복판의 요지 건물 앞에 빨간 리본이 걸렸습니다. 건물 정면에는 금색 글씨로 태호의 이름을 딴 프렌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간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자본과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준 태호에게 지훈이 건물을 통째로 매입해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선배, 가위 잡으세요. 지훈이 태호에게 금색 가위를 건넸습니다. 태호는 가위를 받아들고도 한참을 멈춰 서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태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훈아, 이건 너무 과분해. 나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선배.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아무도 안 도와줄 때 선배만 손을 내밀어줬잖아요. 그게 내 인생을 바꿨어요. 나는 내 재능을 믿었을 뿐이야. 결과를 만든 건 전부 내 힘이야. 아니에요. 선배가 없었으면 나는 그 단칸방에서 주저앉았을 거예요. 이건 은혜 갚는 거예요. 제발 받아주세요. 태호가 결국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란히 선 두 사람이 동시에 빨간 리본을 잘랐습니다. 직원들과 하객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태호가 지훈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진심으로. 저야말로요, 선배. 지훈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더 이상 복수의 불꽃이 없었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진짜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저녁, 지훈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친정엄마의 손을 잡고 태호의 레스토랑 BVIP 프라이빗 룸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엄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지훈이 직접 기획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찬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수십 송이의 장미꽃 사이로 촛불이 따뜻하게 흔들리고 지훈이 밤을 새워 만든 요리들이 은식기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엄마의 젊은 시절 사진부터 지금까지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지훈아?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칠순 잔치 기억나지? 그때 망쳐진 거 나 한 번도 안 잊었어. 지훈이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엄마한테 진짜 칠순 잔치를 해드리려고요. 지훈이 정성스레 만든 생일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엄마 이름과 함께 촛불 7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촛불에 불을 붙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진짜 생일 파티하자. 쓰레기들은 치웠으니 제일 맛있는 걸로만. 엄마가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반년 전 단칸방에서 흘리던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지훈아, 우리 딸, 엄마가 너 때문에 살았어. 너 하나 때문에 버텼어. 엄마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엄마가 내 전부야.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주름진 손바닥의 온기가 지훈의 볼에 전해졌습니다. 두 모녀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지난 모든 상처가, 모든 눈물이 그 포옹 안에서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과거 곰팡이 핀 단칸방에서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며 울던 지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최고급 실크 드레스를 입고 따뜻한 촛불 아래서 엄마와 마주 앉은 우아하고 당당한 여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찢어진 장판 위에서 서러워하던 엄마의 모습도 사라지고 장미꽃 향기 속에서 환하게 웃는 엄마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촛불빛 아래서 울려 퍼지는 두 모녀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레스토랑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물 묻은 추리닝으로 얼룩졌던 눈물의 칠순상은 완벽하게 지워지고 스스로 쟁취해낸 눈부신 평화와 사랑만이 가득한 진짜 칠순 잔치로 이야기는 아름다운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친정엄마 칠순 잔칫날 오물 묻은 추리닝을 입고 나타나 행패를 부리던 남편, 전세금을 빼돌리고 장모의 인감까지 도용해 사채를 빌린 그 남자는 결국 징역 5년형을 받고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거만하게 며느리를 깔보던 시어머니도 반신불수가 되어 곰팡이 핀 단칸방에서 혼자 무료급식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남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 그 못은 반드시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하늘은 반드시 지켜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힘들 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답이 돌아갑니다. 지훈이 밑바닥에서 손 내밀어준 태호 선배에게 건물을 사서 레스토랑을 선물한 것처럼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억울해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지훈이처럼 이를 악물고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화면 아래 빨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곳의 날씨가 어떤지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